안녕하세요. 큰집 작은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북유럽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간혹 댓글을 살펴보면은 북유럽 스타일이다, 아니다, 말도 말아라, 뭐 이렇게 약간 비방하는 글도 조금 있고 해서 그 정의까지는 아니고 북유럽 스타일은 과연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이런 걸 이제 조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유럽이라고 하면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이런 이제 북쪽에 북극 가까이 뭉쳐 있는 요 나라를 상징합니다. 각기 독특한 자연 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면서도 공통적인 북유럽 디자인의 철학을 공유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하는 그 국가들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로 여기서 핀란드는 제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시아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한중일 이렇게 세 나라가 있듯이 북유럽 스타일이다 라고 해서 통일된 느낌도 있겠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또 각 나라별로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중일 이 세 나라를 한꺼번에 동양이다 라고 지칭은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세 나라 전부 다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전적 의미로 스타일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모방품, 카피 제품 그러한 방식을 도입한 어떤 유사품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북유럽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어느 특정 지역의 것은 아니다. 덴마크의 어떤 문화일 수도 있고 스웨덴의 어떤 문화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폭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북유럽이라고 하면은 일단 지형적으로 북극에 가까운 곳에 있는 유럽 국가들을 지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겨울이 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에 어떤 포커스가 맞춘 주거 형태가 아니라 실내 활동에 맞춘 주거 형태가 굉장히 발달을 했다라고 해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침엽수가 울창한 나무가 빽빽한 그런 지역, 그리고 겨울이 굉장히 길어서 실내 활동 위주로 뭔가 문화가 발달한 어떤 그런 스타일들의 모습을 북유럽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특징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한 대략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내와 자연의 연결성입니다. 북유럽 국가의 어떤 특징이죠.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오고 그리고 실내에 많이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자연과의 연결성을 조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이 창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적인 자연 친화적인 어떤 공간 배치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연 소재의 재료를 사용하면서 그 자연과의 그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북유럽 스타일의 가구들을 떠올리면은 원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가구들이 좀 많은 것도 특징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간결함과 기능성입니다. 실내에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복잡한 구조, 복잡한 문양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의 가구는 굉장히 미니멀하고 간결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기능성에 좀 집중이 된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인기 있는 것들이 이런 미니멀리즘하고 이런 간결함 그리고 기능을 중요시하는 이런 디자인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미니멀한 가구들, 이런 미니멀한 어떤 실내의 모습은 주거 공간이 정리정돈이 되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밝고 쾌적한 환경입니다. 미니멀하면서 굉장히 밝은 톤으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두운 우드톤을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밝은 우드톤을 쓰면서 화사하고 밝게 연출을 하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북유럽의 긴 겨울밤, 짧은 낮, 실내 공간에서의 조명의 밝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여겨지고 있고요. 어둡게 세팅한 조명보다는 밝고 화사하게 세팅한 그런 조명들이 눈에 띄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적인 접근입니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 합성 소재를 이제 좀 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런 소재의 선택, 그 다음에 이 구조의 설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그런 공간들이 설계가 되는데요.
북유럽 주거 공간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동시에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됩니다. 공용 공간의 디자인, 이웃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게 세팅이 되고 있으며 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고립되어 있는 집들도 많고 산속에 혼자 덩그러 있는 집들도 많고 물론 이제 도심 지역하고 시골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서로 소통을 하지 않으면은 왠지 모를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숲속에 있으면서 자연 친화적으로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 혼자 고립이 되어 있거나 교류를 하지 않으면은 하다못해 각 방들 위치나 이런 것들만 살펴봐도 약간 좀 커뮤니티 중심으로 꾸며져 있고 레이아웃이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계절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겨울이 길다 보니까 겨울 동안에는 실내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기온이 따뜻한 여름에는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야외 활동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 방식이 그대로 이들의 주거 환경으로 묻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나니까 자연 친화적인 거고 그 다음에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고 사람들끼리의 소통, 그 다음에 자연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뭐 별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랜 시간 집에 머물러도 답답함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 간결한 구조, 그 다음에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의 배치 이 정도가 북유럽 디자인, 북유럽 주거 문화의 어떤 특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사실 북유럽 스타일이다 라고 하는 말은 국내에서 만들어진 마케팅적인 요소의 어떤 언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때 북유럽 디자인 가구들, 빈티지 가구들, 중고 가구점에서 가구를 엄청 수입해서 그분들이 판매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가구를 팔려면은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북유럽 스타일, 북유럽 디자인이라는 말을 마케팅적인 요소에 조금 부합을 하면서 이런 북유럽 스타일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북유럽 스타일이니 아니니 뭐 북유럽을 네가 아느냐 마느냐 이런 거 댓글로 싸우지 마시고요. 너무 이러한 말에 집중을 하고 포커스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집을 어떤 스타일로 지을 거냐, 나는 무슨 생활을 하고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은가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북유럽 스타일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여기가 북유럽이 되지는 않아요. 예. 자, 오늘은 이렇게 북유럽 스타일이라는 말에 조금 한번 짚어볼 것들이 있어서 살짝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 정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까놓고 보면은 뭐 별거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들의 디자인이 우수하고 그들의 어떤 레이아웃이라든지 주거 문화의 어떤 한 부분들은 굉장히 추구해 볼 만한 어떤 그런 요소이지 우리나라에서 북유럽 스타일이다 아니다 이게 정통이냐 아니다 라고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다시 리뉴얼을 하고 재배치를 하는 과정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가 북유럽, 노르웨이가 아닌 이상, 핀란드가 아닌 이상은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괜찮기는 한데 그게 오리지널이니 아니니 이게 북유럽 스타일이 맞네 아니네 이런 걸 따지는 거는 사실 이제 조금 말장난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댓글에서 싸우지 마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그 시간에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큰집 작은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